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의사이야기 세미나 참석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개원자금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융 조달을 대부분의 병원들이 합니다. 보통 자금들이 주거에 많이 들어가 있죠. 뭐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집을 사셨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조달하기도 하고요. 또 자금이 있어도 세무 비용 처리라든가 다른 증여라든가 이런 목적을 통해서도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닥터론이든 팝론을 거래하실 경우에는 은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은행, IBK, 경남은행 한 군데 정도가 요즘에 닥터론을 취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장님들이 보통 연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조금 급하니까 현금 서비스를 쓴다든가 카드론 아니면 제일 이제 신용등급을 많이 깎아먹는 자동차 할부 다 이금융권 대출로 인식이 됩니다. 요즘 신용점수 볼 사이트들 많잖아요. 보통 원장님도 950점 이상 나오고요. 최소 900 이상 나오셔야 은행 거래하기가 수월하시니까 신용등급 관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원 자금을 조달하려면 프로세스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금융을 할 때 이게 부동산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봉지기 대출은 본인의 연봉 대비해서 받으시는 게 대출이고 이제 계엄 예정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의 해당 사항이 많을 텐데요. 계엄 예정이 대출은 닥터론이 있지만 닥터론도 사업용 대출이 있고 개인용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고요. 우리는 가계대출만 합니다라고 하면 주민번호나 본인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 대출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사업자 대출만 합니다 라고 하는 데들은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만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각 은행별로 요구하는 게 다르고 또 그 은행별로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은행에다 대출을 신청을 하십니다. 근데 사업용 대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은행을 찾아갈 게 아니라 세무서 또는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일단 병원 이름을 정하셔야 되겠죠. 땡땡 의원을 정하셔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이름이 특허 등록된 게 없는지 하던 작업들을 미리 다 하셔야 되고요. 또 그 구에 행정 관할에 동일한 이름의 병원이 없는지 체크하셔서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직접 내시면 반려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기관 계절 신고필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 등록증을 내는 게 순서인데 지금 임대차 계약만 했으면 이것도 안 돼 있을 건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프로세스가 좀 복잡하다 보니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쯤 세무사한테 그 용역을 주시면 통상적으로 세무사는 세무서들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원활하게 빼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으시면 사업용 대출도 진행이 가능하신 거고요. 거꾸로 가계대출을 쓸 거다. 그러면 소득이 증빙이 돼야 되거든요. 즉 현재 봉직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재직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재직을 유지하셔야만 그 소득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퇴사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개원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퇴사를 하겠지만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계대를 할지 사업자 대출을 할지 선택을 미리 하시고 그거에 맞게 프로세스를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제 등기부등본들 보시면 보통 아파트나 그거 쪽에 익숙하게 많이 뛰어보셨을 텐데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시고 근저당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데 근저당에 대한 해석이 이제 상가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상가에 대한 가치 평가를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분양상가가 나한테 적정한 금액을 부르고 있는지를 비교할 데이터들이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시세도 있고 요즘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최근에 얼마가 거래됐고 실거래가가 얼마고 이런 게 다 나오지만 상가는 그런 데이터를 볼만한 자료가 그나마 디스코라는 앱이라든가 밸류맵 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다 매매 사례들 위주로 나오는 거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손바뀜이 자주 있지 않아요. 아파트들처럼. 그래서 상가의 가격을 모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저당 120억이 있다. 그럼 은행이 보통 120% 설정을 하니까 100억의 대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이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100억의 대출이 있는 건가? 요거를 따지셔야 돼요. 1000억짜리 건물이면 100억 대출 정도는 아무런 이슈가 없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한 50% 정도까지 대출 받는 건 건물주 입장에서도 비용 처리도 해야 되고 뭐 증여나 뭐 상속 여러 가지 기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좀 끼고 있는 게 보통의 건물들이에요. 물론 아주 오래된 건물이나 아예 부자분들이 갖고 있는 건물들은 근저당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근저당이 있고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가치를 매기고 싶으면 이제 내가 어디 은행을 할지가 선정이 되셨다면 대출 담당하시는 부장님들이 계신데 탁상 감정을 의뢰하시면 가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시세 대비 한 80%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한 1-20%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담보대출을 하실 때는 상가 매매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랑 같이 보거든요. 그 중에 낮은 금액을 하기 때문에 상가를 사실 분들은 당연히 감정을 해봐야 되고 상가를 대부분 안 사시고 개원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내가 내는 임대료가 적당한지
그리고 가압류라든가 가등기, 가처분, 아무튼 가짜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일단은 그걸 다 정리하고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있으면 일단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관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이 자리에 하려고 하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좀 봐달라고 하셔도 돼요. 물론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검토를 해줍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700원 주고 떼셔서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근저당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보통은 등기부등본만 떼시는데 건축물 대장이라는 서류도 반드시 떼셔야 돼요. 의원을 하실 분들 일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의원 꼭 픽스돼 있어야 되고요. 병원 하실 분들은 의료시설이라고 꼭 픽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설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될 텐데 용도 변경은 안 되는 건물도 수두룩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임대인이 할 건지 임차인이 할 건지 그 부분도 계약서에 다 명시가 돼야만 원활하게 대출이 진행이 되고요. 대출은 세무적으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니다. 그러면 나는 맥시멈 할 거다. 대출의 순서도 잘 맞추셔야 되고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으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상단에 있는 신용대출, 닥터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행별로 한도가 달라요. 내 전공 과목이나 아니면 내 소득에 어디 은행이 우대를 해주고 있는지를 먼저 서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담보대출. 보통 상가를 사시거나 아니면 상가를 사진 않더라도 병원급들 아니면 뭐 공동개원 규모가 큰 경우들은 보증금, 인테리어 대금, 의료기기 대금까지는 시설자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금에 대해서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닥터론을 어느 정도 쓸 거고 아파트를 어느 정도 쓸 건지 계획을 잡으시면 되고 그런 방법들을 택하셔서 방해가 되지 않게 순서에 맞춰서 대출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개인대출 같은 경우는 정부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규정이 내일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찾아보셔야 되고 사업자 대출은 지금 웬만한 것들은 용도만 맞으면 다 은행에서 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담보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제일 먼저 이거예요. 신용대출 받을까요? 담보대출 받을까요? 근데 금리가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신용대출 받는 게 유리하시지 않겠어요? 굳이 내 건물에 근저당까지 잡아가면서 담보대출을 하느니 원장님들 라이센스를 받으실 수 있는 신용대출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그 자금이 부족하면 담보대출까지 활용하신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저희 회사에 가장 의뢰를 많이 오는 내용이에요. 원장님들보다 개원을 먼저 했던 선배나 아니면 동료들이 개원 자금을 했던 것들을 다 물어보시면 요즘에는 루틴으로 토론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 부족한 것 담보대출은 뭐가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파트라든가 부를 축적한 게 없다면 사업자 대출 신용보증기금 활용해서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닥터론을 받고 추가 대출을 다 받을 수 있어요. OS나 NS 병원들 보면 개원 자금이 한 50억 들어가거든요. 실제적으로 두세 분이 모이셔서 자기 에코티는 거의 안 넣고도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닥터론 1인당 한 5억씩 조달하고요. 보증기금에서 운영자금으로 최대 조달할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한 12억 5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 17억 됐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자본 갖고 개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걸 다 했는데도 자금이 부족하다. 의료기기라든가 앰뷸런스 구입용 아니면 본인의 출퇴근 용도로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은 리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야 대출에 문제가 없지 보증서를 먼저 받으면 닥터론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은행마다 상품이 굉장히 다르고요. 또 그때그때 프로모션들이 있어요. 시기에 맞게 어떤 게 유리한지 충분히 알아보시면 좋고요. 약정 기간, 변동 주기 꼼꼼하게 보시고 고정금리가 싼지 변동금리가 싼지 비교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연장 문제들 몇 년 단위로 연장을 할 거고 신용보증기금을 받았다 1년 뒤에 닥터론이 연장이 안 된다거나 그럼 불이익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리스 금리는 3점 몇 프로인데 닥터론 금리는 4점 몇 프로예요. 그러면 리스를 하는 게 유리하잖아라고 얘기하시는데 금리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은행은 무조건 만기일시 기준으로 금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리스는 무조건 원리금 있는 상환입니다. 즉 할부 원금이 주니까 이자가 따라 줄잖아요. 그거를 반영해서 이자 산정을 하는 겁니다. 리스가 3%라고 하면 은행 금리를 6% 환산하시면 돼요. 거의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맞거든요. 당연히 1금융권 금리가 훨씬 싼 거고요. 그 다음에 한도를 다 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금융을 가셔야 될 때 이금융을 선택하시면 된다. 그래서 리스 하실 때는 금리 조변표의 해석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은 1억에 5% 때렸으면 연에 500만 원 이자를 내는 건데 리스는 5%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해 보시면 내가 어떤 대출을 활용해야겠구나 그런 판단이 되실 거라서 상한 방식 고려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개인마다 자금의 상황이 다르고 은행마다 계산하는 법이 다 다르니까 충분히 고려하셔갖고 본인의 한도라든가 금리 책정하시면 좋고요. 임대차 하실 때쯤 이제 자리를 보기 시작하시잖아요. 저 자리에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하겠다고 하시면 그때는 꼭 은행하고 접촉을 하셔서 본인이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